뉴스뮤직 금요일 1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오늘도 주요 이슈 살펴주실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현입니다. 네, 오늘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첫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 파주에서 양주 구간 24.75km가 12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순환도로 개통은 경기 북부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에 개통된다라면은 이제 한 2달 조금 정도, 2달 남짓 남은 건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을지 궁금해요. 네, 현재 토목 공정률이 95%라고 합니다. 도로 연결은 이미 다 됐고요. 포장과 부대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26분 정도 단축되고 이로 인해서 연간 600억 원의 절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26분이면은 그 구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경기 북부 순환도로 완성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아직 김포에서 파주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어 왔는데 양주 옥정에서 포천 소홀 구간은 2017년에 이미 개통이 됐고요. 포천 소홀에서 남양주 화도를 거쳐서 남양주 조안까지는 올해 설 연휴 즈음에서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파주부터 양주 구간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월 말 개통이 되면 남은 구간으로 김포에서 파주 여기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김포에서 파주 구간이 개통하면 이제 경기 북부를 지나는 반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2025년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경기 북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경기 남부 순환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경기 남부를 지나는 나머지 반원으로 안산에서 봉담을 거쳐서 오산을 지나 이천까지는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천에서 남양평 구간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인천에서 안산이 2029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제2순환도로가 제대로 그 이름값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제 기억에 한 2017년쯤 그때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2029년이 되면은 이제 완벽한 순환도로가 이제 완공되는 거네요. 자, 네네. 그래도 이번에 파주부터 양주 구간이 완성이 되면은 이번 경기 북부 지역 교통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느 정도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서도 무척 기대가 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기 북부가 참 접근성도 좋지 않고 또 북부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워서 경기 북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었잖아요. 이번 개통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 또 다음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북부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강다리 명칭을 두고 갈등하는 지자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강이 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혹시 여기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가 그 한강 다리 이름을 놓고요. 이름 싸움 했었던 거잖아요. 그 소식일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새 한강다리의 이름이 고덕 포평대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좀 길죠? 입에도 좀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글을 쓰면서 좀 읽어봤는데 고덕 토평대교 기억에 잘 남질 않습니다. 강동구 고덕동과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이 다리가 두 지명을 합쳐서 나온 것인데요.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이 돼서 1.73km 길이로 건설 중이고요. 한강에서 33번째 다리로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에 개통된 월드컵 대교 이후에 새롭게 탄생하게 된 33번째 한강 다리인 건데 자, 그동안은 사실 팔당대교로 다니면서 정체가 심해서 고생했던 분들한테는 이 다리가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름이
이름 좀 안 붙어요. 고덕 토평대교. 네. 강동구나 구리시나 둘 다 뭐 자기 지역 이름으로 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두 지역 다 이 다리 이름에 만족하고 있을지 싶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된 이상 구리시 쪽에서는 자기 지역 이름을 앞에 놓고 싶어 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지역 이름을 내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주장하는 그 바가 있어서 이걸 이름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리시 주장은요. 다리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있으니까 토평대교로 하자. 강동구는 서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532억 원을 납부해왔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세 다리 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기여한 지분이 있다. 그러니 고덕대교로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고덕 토평대교로 의결했는데요. 현재 구리시와 강동구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고요. 다리 이름을 놓고 강동구와 구리시와 강동구가 2020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갈등이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네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도 말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고덕 토평대교 이거 이름 두고 고토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2020년 때부터면은 다리 이름 하나 두고 강동구하고 구리시가 참 꽤 오랫동안이나 갈등을 겪어왔구나 싶은데요. 명칭에 대한 갈등은 혹시 재심의를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나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명칭을 정하면서 생기는 갈등의 양상은 사실 좀 이전에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 국가지명위원회를 한번 거치고 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진짜 거의 드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왔어요.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가 있어요. 이 명칭 확정 당시에도 양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이 심각했었답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갈등이 해소가 안 돼서 결국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두 지자체가 결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결국 갈등으로 인해서 개통식도 열리지 못한 다리라는 오명도 남았습니다. 네, 이 외에도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하려다가 충북 단양군과 결국 법정 다툼에까지 가서 4년 넘게 옥신각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 명칭인 천안 아산역의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붙은 경우에는 대개 갈등 봉합의 어정쩡한 흔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문제를 갈등을 성숙하게 잘 풀어낸 지자체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정북 군산시와 충북 서천군 사이에 군장대교가 있는데요. 군산과 장항의 앞머리를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군장대교로 하자, 장군대교로 하자 이런 8년간의 갈등 끝에 명칭 공모를 통해서 동백대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군산시와 서천군은 시와 동화가 동백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고덕 토평대교의 경우도 입에 좀 잘 안 붙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지자체들이 손을 맞잡아서 편한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니까 고니, 백조 뭐 이런 철새들의 이름을 붙여서 고니대교, 백조대교 이런 이름은 또 어떨까 싶고요. 물론 지역성이 떨어진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은 앞선 사례를 보면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굉장히 현명하게 잘 풀어냈다 싶은데요. 말씀하신 그런 고니대교, 백조대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다리 이름이 갑자기 좀 우아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들기도 해서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뭐 그게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이름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를 해서 좀 이름을 잘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현재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요. 법원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또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양 도시가 윈윈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개통을 앞두고 개통식도 해야 하고요. 인사말이나 하는 그런 좀 빤한 행사 대신에
개통식 행사를 축제로 만들어서 좀 새로운 한강다리, 새로운 사례로 기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도시가 분쟁 이제 그만하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이름, 예쁜 이름 잘 지어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신다고요. 네, 짧은 가을을 추억할 수 있는 축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라 섬꽃 페스타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거의 막바지죠.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다녀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제 또 특별한 계획 없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자라섬에는 백일홍, 핑크뮬리, 해바라기 등 다양한 가을꽃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버스킹, 체험 프로그램,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입장료는 7,000원입니다. 또 가평하면 재즈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올해 21회째를 맞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국내 재즈 애호가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최장수 음악 축제인데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자라섬과 읍내 일대에서 펼쳐지는데 올해는 해외 초청 19팀, 국내 17팀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로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 가렛, 현대 재즈의 떠오르는 별 임마누엘 윌킨스가 있고요. 이 밖에도 집시 기타의 명인 비렐리, 라크렌, 킴스텟 등 각양각색의 음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티켓은 1일권 8만 원, 2일권 14만 원, 3일권 18만 원인데요. 가격이 상당하죠. 다행히도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어린이 입장 혜택이 있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좋겠습니다. 자라섬 축제는요. 우리 뉴스앤뮤직 지역문화 소식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직접 또 콕콕 집어서 요점 체크하듯이 해주시니까는 더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또 여기 말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놓치면 아쉬울 만한 그런 축제가 더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포천시에서는 9월 7일부터 진행이 됐어요. 한탄강 가든페스타 행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막을 내립니다. 억새 미로정원과 가을꽃 정원, 버스킹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푸드트럭,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피날레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축제 소식인데요.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시민평화근린공원 일대 차 없는 거리에서 자원봉사축제 하하 페스타가 열립니다. 작년 이 행사 날에는 비가 왔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올해는 청량한 가을 날씨 예보가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19일엔 동두천 종합운동장에서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동두천 청소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 중 하나인데요. 천체 관측 체험, 별자리 만들기, 과학실험 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고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가수 공연, 그리고 불꽃놀이가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천만송이 연천국화축제가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연천군 전곡리 유적지 일원에서 열리고요. 의정부에서는 호원 가을빛 축제가 오는 26일 호원 일동 중랑천변 상설무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공연과 소프라노 무대, 버스킹 등이 마련되고요.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월 한 달간 크고 작은 축제가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서 열리니까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을 추억을 많이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북부에도 가을을 맞아서 참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가을 참 짧잖아요. 알차게 보내려면 경기 북부로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이었습니다.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